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아이는 없고 작년에 이혼을 한 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는 얼마 전 저희 엄마의 첫 번째 제사이자 62번째 생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제사라면 아주 치가 떨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제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일찍이 엄마와 제사 준비도 같이 하고 그날만큼은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추억을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뜻깊게 보냈기에 저 딴에는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었죠. 그래서 대학을 가고 사회생활을 해도 아빠의 제사만큼은 꼭 참석하려고 했는데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니 시댁 제사를 지내는 건 저희 아빠의 제사를 지내는 것과는 마음가짐이 좀 다르더군요. 저는 27의 나이에 남편을 만나 30살에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것이었죠. 저는 고등학교 때 아빠를 사고로 잃은 거였지만 남편은 군복무 중에 아버지를 병으로 잃었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3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들이고 오빠이기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가장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는데 그에 반면 저는 위로 5살 많은 오빠가 있어서 우리 오빠도 저런 생각을 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조금 특별하고 측은하게 여기면서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다행히 시어머니는 저를 하나뿐인 며느리라며 예뻐해 주셨고 사돈인 저희 엄마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처지가 같다며 거리감 없이 잘 지내고 싶어 하셨어요. 하지만 친정과 시댁은 거리가 상당했기에 자주는 보지 못했는데 친정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수도권으로 오면서 자연스럽게 친정에서 독립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오빠도 서울로 대학을 다녔기에 친정 엄마는 부산에서 홀로 지내셔야 했는데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계셨기에 부산 생활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반면 시댁과 제가 사는 집은 경기도 부천과 김포였고 그러면 안 되는데 친정이 멀다 보니 결혼 뒤에는 자주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늘 친정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밖에도 친정 엄마에겐 죄송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 생신날이 하필이면 시아버님의 제삿날과 겹친다는 거였죠. 연애하면서 그것까지 확인할 생각을 못한 저의 불찰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결혼을 포기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일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될 줄은 더더욱 몰랐었죠. 안 사둔 생신날이 하필이면 그날일 게 뭐니? 그래도 제사는 1년에 한 번인데 엄마 생신이 음력이신 거지? 이참에 양력으로 바꾸시면 안 되나? 그렇다고 어쩌겠니? 시집 오면 우리 집 사람인걸. 그리고 어차피 멀어서 당일에 챙겨드릴 수도 없잖아. 엄마 생신은 그 전 주말에 다녀오는 걸로 하고 그날엔 네 시아버지 제사 챙기자. 서운한 거 아니지? 네, 저희 엄마도 그러라고 하셨어요. 역시 안 사돈이 참 경우가 바르셔. 사업을 하셔서 그런가? 그 뭐냐? 사람이 쿨해. 시어머니는 같은 처지였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친정엄마를 한편으로는 부러워하셨어요.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딱히 하시는 일 없이 남편이 주는 생활비를 받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시집간 시누이가 근처에 살면서 시어머니를 챙기고 있었죠. 시누이는 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2살 터울의 남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전업주부인 터라 따로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릴 처지는 아니었어요. 대신 가까이 살았기에 수시로 시어머니를 챙겼고 음식 같은 것도 해서 시어머니에게 드린다고 하니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요. 남편은 꽤 이름 있는 금융회사에 다녔어요. 저 역시도 여의도에 위치한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맞벌이 생활을 하다 보니 경제권을
한 사람에게 밀어주는 것보다는 공동 생활비와 부부가 함께 넣기로 한 적금을 뺀 나머지는 각자가 관리하는 게 좋겠다고 합의를 봤죠. 그래서 남편이 자기 월급에서 시어머니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걸 달리 터치하지 않았는데요. 남편이 다달이 시어머니에게 100만 원씩 드린다고 했을 때도 많다거나 불만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저에게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남편이 대출을 받아도 뭐라고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런 데는 남편을 믿는 마음이 굳건했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금융회사에 다니는 만큼 돈에 대해서는 꽤 엄격하게 관리하는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잘 맞았던 것 중에 하나가 남편도 제가 쓰는 돈에 터치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왜 여자들 백화점 쇼핑하고 홈쇼핑하면 생각지도 않은 돈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부분도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렇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는 꽤 많아서 본인은 아니었지만 친구나 동료들에게 그런 부분에선 부러움을 사곤 했어요. 선배, 그 가방 너무 예쁘다. 그거 명품이죠? 완전 부러워. 왜 그래? 선영 씨도 살 수 있잖아. 저는 못 사요. 남편 놈이 명품 산다고 하면 난리가 난다니까요. 내가 돈을 안 버는 것도 아닌데 눈치를 엄청 줘요. 선배님은 눈치 안 보죠? 각자 관리하면 그래요. 글쎄,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우리 남편은 공동으로 쓰고 모으는 거 빼면 그냥 알아서 하자는 주의라서 그래. 아, 너무 부럽다. 선배는 좋겠어요. 저는 주변에서 하도 남편 칭찬을 하길래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다고 멍청한 생각을 했어요. 원래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건데 남들이 그냥 다 좋아 보인다고 하니까 저도 남편이 단점 하나 없는 좋은 사람으로 보였죠. 하지만 역시 그건 착각이었어요. 남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거든요. 효자는 아니었지만 자기 엄마의 말을 무시하지 못하는 중병이 있더군요. 물론 결혼 초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저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고부간의 신경전이 벌어지면서 남편의 그런 태도에 슬슬 불만이 쌓여갔는데요. 분명 결혼 초반에 저희 엄마 생신날은 생일 전 주말에 가는 걸로 합의를 봤음에도 시어머니는 말 같지도 않은 이유로 저를 친정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 니네 집은 멀어도 너무 멀어. 생일 한 번 안 챙긴다고 뭔 난리가 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네가 용돈이나 좀 붙여드리고 안 가면 안 되겠니? 말이 네가 가서 챙기는 거지. 안 사돈도 너 오면 신경 쓰랴. 사위 눈치 보랴. 아마 반갑지 않을걸? 에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이 사람 눈치를 왜 봐요? 오히려 자주 못 보니까 보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이미 저희 내려가는 걸로 알고 계셔서 이제 와서 번복할 수도 없어요. 그래? 나는 그냥 이번 주는 나랑 같이 장 보고 네 시아버지 제사 준비나 좀 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날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힘들잖아. 아가씨랑 다녀오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면 편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당일에 일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니까 당일에 다 같이 해요. 뭐? 다 같이 하자고? 예, 제사는 원래 며느리가 준비하는 거다. 나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거지. 너 다 같이 할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민주도 시집 갔으면 출가 외인인데 걔는 그냥 제사 준비 다 되면 와서 처리나 하고 가는 거지. 나는 그렇다. 그 집 며느리가 집안의 제사를 잘 모셔야 가족들이 잘 풀리고 편안한 거다. 아무리 그래도 그걸 왜 며느리 혼자 다 해야 해요? 출가 외인이라고 해도 아가씨한테는 자기 아버지 제사인데 손님처럼 와서 절만 하고 간다고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시집와서 식구가 되었으니 함께 지내는 거지. 제가 뭐라고 제사를 도맡아서 해요. 얘가 피곤하게 뭘 그렇게 따져? 시애미가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지. 너 그냥 니네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 어머니, 그 문제는 이미 어머님이랑 제가 같이 합의한 건데 이제 와서 말을 바꾸시면
제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야, 그건... 알았다. 내가 말을 말아야지. 갔다 와라. 어째 너는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시애미한테 말 한마디를 안 지니? 나 때는 시어머니 말이면 벌벌 떨었다. 그 멀리까지 운전하려면 내 아들만 고생할 텐데 그냥 안사돈 보고 올라오시라고 하면 안 되는 거니? 시어머니는 무슨 미련이 그렇게 남았는지 계속 궁시렁거렸어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의 말은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아서 그 다음 말부터는 그냥 무시해버렸는데요. 집에 막상 돌아오니 내내 시어머니 앞에선 아무런 말도 없던 남편이 저에게 뭐라고 하는 거 있죠. 그냥 지금이라도 장모님한테 올라오시라고 하는 건 어때? 엄마가 많이 서운한 것 같은데. 뭐? 자기까지 왜 그래? 애당초 이건 내가 한 발 양보한 일이야. 나라고 우리 엄마 생일에 얼굴도 모르는 시아버님 제사 지내고 싶겠어? 무슨 말이 그러냐, 꼭 남처럼. 그리고 바쁘고 평일이어서 장모님 생신 당일에 못 챙겨드린 적도 많잖아. 근데 결혼해서는 굳이 부산까지 가려는 건 좀 오바 아니냐? 그야, 그때는 정말 짬이 안 나서 어쩔 수 없었던 거지. 오바라니. 내가 내내 엄마 생일에 안 내려가다가 결혼하고 굳이 내려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아니야. 우리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는데 기분 좀 맞춰줄 수 있는 거잖아. 자기 웃긴다? 그럼 우리 엄마는 서운할 거라는 생각 안 해? 이럴 거면 자기는 자기 집에 가서 제사 준비하고 나는 엄마 생일 챙기는 걸로 해. 각자 부모 각자가 챙기자고. 뭘 또 그렇게 열을 내. 결혼하고 첫 제사니까 나도 그렇고 엄마다 이왕이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지. 알겠어. 이미 그렇게 약속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잖아. 저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지만 남편의 태도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어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효자가 된다. 또는 잡은 물고기엔 먹이를 주지 않는다며 결혼 전과 후가 다를 거라고 했지만 저도 제 남편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문제는 애당초 합의를 본 내용이었기에 더 황당했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남편이 변덕을 부리는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 게 더 서운했죠. 그런데 내내 꿀먹은 벙어리로 있다가 집에 와서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게 정말이지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은 한 침대에서 같이 잘 기분이 아니어서 제가 작은 방에서 따로 잤는데요. 신혼 초이고 자기도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지 다음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나름 애를 쓰긴 하더군요. 내가 장모님 좋아하시는 고구마 케이크 예약해둘까? 부산에 도착하면 바로 픽업할 수 있게. 그리고 꽃다발도 크게 하나 만들어 가자. 우리 장모님 안개꽃 좋아하시잖아. 됐어. 자기는 어머님이랑 장 보고 자기 아버지 제사 준비나 도와. 부산은 나 혼자 다녀올 테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기분 풀어라. 어제는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하도 서운해하시니까 나도 잠깐 장모님 생각을 못했지 뭐야. 다음부터는 절대 그렇게 안 할게.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 아니겠어? 실수하면서 고치고 배우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만 봐줘. 진짜 말이나 못하면. 대신 진짜 딱 한 번이야. 다음에 또 그러면 그때는 정말 아버님 제사 나 안 지낸다고 선언한다. 알겠어. 딱 한 번은 개뿔. 사랑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하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그 애는 그렇게 제가 물러나지 않아서 엄마 생일을 3일 앞둔 주말에 내려가서 챙겨드렸어요. 물론 저희 엄마 생일 당일엔 전화만 드리고 휴가까지 내서 시아버님 제사 준비를 했죠. 그리고 3달이 조금 넘었을까요? 시어머님의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평일 목요일이었는데 하필 그때 제가 출장에 잡혀서 해외에 다녀와야 했어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시어머님 생신도 그전 주말에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남편에게 미리 말씀 좀 드려달라고 했는데요. 결혼하고 맞이하는 시어머니의 첫 생신인 만큼 밖에서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어 미리 레스토랑도 골라놓은 상태였는데 참, 내로남불이라고 황당한 일이 발생했죠. 남편에게 이야기를 들으신 시어머니는 기분이 많이 언짢다는 듯 저를 포함한 모든 식구들을 당신 집으로 모이게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왔니? 어째
제일 일찍 와야 하는 며느리가 제일 늦냐? 나 때는 꿈도 못 꿨다. 자, 며느리가 왔으니까 시간 끌 거 없이 본론부터 말아마. 네가 내 생일에 해외 출장 가서 그 전 주말에 내 생일을 하자고 했다며? 네, 당일에 챙겨드리면 좋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요. 너도 참, 내가 아무리 널 예뻐한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않니? 그럼 생일 당일엔 나만 외롭게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라는 거냐? 미역국도 못 얻어먹고? 어머니, 저희 엄마 생일도 시아버님 제사 때문에 당일에 못 챙겨드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바쁜 거지. 이이나 아가씨 있는데 당일엔 자식들한테 미역국 끓여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머, 새언니. 그 말은 지금 저더러 미역국 끓이라는 말이죠?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언니는 바쁘니까 집에서 애나 키우는 저는 상이나 차려라. 아가씨, 왜 말을 그렇게 꼬아서 들어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어머님이 당일에 서운할 것 같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어머니 따지면 저는 며느리지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럼 자식이 엄마 생신 챙겨드리는 건데 그것도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저는 애당초 제가 당일에 못 챙겨드릴 것 같으니까 주말에 당겨서 하자는 거였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나요? 너도 참 그렇다. 난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쩜 너는 그렇게 선을 딱딱 긋냐? 지엄마 생일에는 가고 싶어 안달이 나 있더니 시어머니는 챙길 필요도 없다는 거지? 혹시 너 일부러 출장 날짜도 그렇게 잡은 거 아니니? 아무튼 나는 좀 서운하다. 니들 결혼하고 맞이하는 첫 생일인데 당일 아침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며느리한테 생일상 한번 거하게 받아보나 했더니 원래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일상 같은 걸 받고 싶은 로망이라도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생일 한번 안 챙긴다고 뭔 난리가 나냐며 미리 당겨서 친정에 가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더니 당신은 꼭 당일에 하고 싶다는 그 심보가 저를 화나게 했어요. 제 기준에 적어도 그런 불만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당신부터 저에게 그렇게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사람이 참 뻔뻔하게 그지없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바보 같은 남편은 그때도 지가 먼저 나서는 법이 없었어요. 그래도 집에 와서 자기 엄마가 서운해 하시니 출장을 가지 마라. 그런 정신 나간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그것까지 했다면 저희 이혼은 더 빨랐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그 일로 저와 신우이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어요. 자기를 무시하네, 자기 엄마를 무시하네, 뭐 그런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지 혼자 삐쳤는데 그 뒤 명절에 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우이 짓을 하더군요. 물론 결혼하면서 신우이와 잘 지내야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던 터라 그러든지 말든지 별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사람인데 그런 신우이가 좋지 않았죠. 자기는 명절에 시댁에 다녀와서 며느리만 부려먹는다는 등 시어머니랑 신우들이 자기만 일 시키려고 작정을 안 못돼 처먹은 사람이라는 등 갖가지 욕을 다 하면서 자기도 친정에 오면 똑같은 짓을 하는데 이 집 여자들은 원래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인가? 이해가 가지 않았네요. 특히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하루 종일 제가 전 부치고 명절 음식 준비하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가 제일 많이 가져간다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식구도 많고 애들이 잘 먹어서 그런다며 제가 아닌 자기 엄마한테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얻어먹을 거면 말이라도 예쁘게 하고 싸가든지. 좌우간 저도 며느리이고 올케라서 그런지 이런저런 이유로 점점 시댁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핑계로 명절, 생신, 어버이날 같은 날에만 시댁을 찾았는데 그나마 어버이날도 한 해는 시댁에, 한 해는 친정에 다녀왔어요. 물론 그때도 시어머니는 서운하다고 눈물바람이셨는데 하도 그러시니 제가 남편에게 어버이날은 각자 부모한테 다녀오는 걸로 하자고 말했다가 또 신우이와 한판 해야 했네요. 언니는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르죠? 물론 딸이니까 친정에 가고 싶은 마음 모르는 거 아닌데 다른 날 다녀오면 될 텐데 꼭 어버이날까지 그렇게 튀어야겠어요? 저 봐요. 저는 시댁 먼저 갔다가 친정 오잖아요. 대부분 결혼한 여자들 친정보다 시댁 먼저 챙겨요.
그게 도리니까요. 그거야. 아가씨는 하루에 양가 다 다녀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씩 번갈아 있는데 어머님이 서운하시다면 아들이라고 매년 챙겨드리라고 그렇게 하자는 게 튀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정작 자식이나 아들 놔두고 왜 일은 며느리가 다 해야 하는 건데요. 아가씨도 친정에 그냥 오는 거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시잖아요. 그야 저도 시댁에 가면 힘들게 일하고 오는 거니까 친정에 오면 대접받고 싶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언니도 그래서 키를 쓰고 친정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언니도 올케한테 대접받으려고요. 아닌데요. 저는 그랬다가는 저희 오빠한테 맞아 죽어요. 저희는 뭐든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주의라서요. 그래서 솔직히 이런 대화 너무 이상하고 불편해요. 이래서 제가 오빠랑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어머머머? 지금 나 때문에 우리 오빠랑 이혼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으면 그런 거겠죠. 아가씨는 꼭 말을 꼬아서 듣는 재주가 있으니까요. 뭐라고요? 진짜 웃겨. 엄마! 됐어, 시끄러워. 알겠다. 내 팔자에 무슨.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언제는 뭐 네가 남의 말 들은 적이 있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건데.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봤지. 똑똑하다고 해서 사리분별 잘할 줄 알았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말이었어요. 이만하면 제가 많이 양보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저에게 계속 이기적이라고 하고 남편과도 그런 일이 있고 집에 가면 어쩐지 사이가 서먹서먹한 게 꼭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한 고집이 있는 터라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 악습을 따르고 싶지도 않았고 그렇게 시댁과는 조금 불편한 채로 결혼 4년이 지났어요. 남편과는 시댁 문제를 빼고는 그다지 부딪히는 일이 없었죠. 하지만 끝내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혜훈아, 놀라지 말고 오빠가 하는 말 잘 들어. 엄마가 췌장암이래. 그래서 오빠 지금 부산 가는 길인데 너도 강서방이랑 내려와야겠다. 뭐? 암? 왜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려? 말도 안 돼.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너도 알잖아. 엄마가 어지간해서는 아프다고 안 하는 거. 너 운전하지 말고 강서방 운전 못하는 상황이면 기차 타고 와. 오빠가 병원 이치 올케 언니한테 문자로 보내주라고 할게. 혜윤아,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우리 엄마 괜찮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웃는 얼굴로 와. 그래야 엄마도 힘을 내지. 저는 오빠의 말에도 웃을 수 없었어요. 모든 환자의 가족들이 비슷한 마음이겠지만 사랑하는 내 가족이 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서둘러 남편에게 연락해 친정에 갈채비를 했는데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꾹꾹 누르며 도착한 병원에선 제 생각보다 더 많이 수척해진 친정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꼭 시집을 가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일찍 집에서 나와 떨어져 산 시간이 길어서인지 엄마를 제대로 돌봐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엄마, 혜윤이 너까지 올 필요는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뭐 엄마 자식 아니야? 진짜 서운해. 그게 아니고 너무 멀잖아. 강서방한테도 미안하고. 아닙니다. 당연히 와야죠. 그나저나 언제부터 셨어요? 나도 안지 얼마 안 됐어. 췌장암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하네. 근데 나 괜찮아. 요란 떨 거 없고 일단 보호자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동훈이한테 연락을 한 게 일이 이렇게 커졌네. 뭐 나는 자식들 얼굴 한꺼번에 봐서 좋긴 하다. 친정엄마는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더 애써 웃으려 하는 눈치였고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저와 오빠는 누가 간병을 할 것인지 상의를 해야 했어요. 오빠는 그냥 올케 언니도 일을 하고 있으니 간병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저희 엄마 성격에 간병인을 쓰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게 문제였죠. 그리고 저도 엄마 간병만큼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었는데요. 오빠는 제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뭐? 네가 한다고? 회사는 어쩌고? 강서방이 싫어하지 않을까? 싫어하면 어쩔 건데 내가 강서방한테 간병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잖아.
나도 우리 엄마 남의 손에 맡기는 거 싫고 그렇다고 올케 언니한테도 그런 염치 없는 부탁 못해. 오빠도 그럴 상황 아니잖아. 괜찮아. 우리 회사에 돌봄 휴가 같은 거 있어. 그거 쓰면 돼. 혜윤아, 간병이라는 게 쉽지 않아.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우리 천천히 고민해보자. 오빠도 고민해볼게. 아니야, 내가 해. 내가 하고 싶어.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사실 그때는 엄마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니 무조건 엄마와 같이 있고 싶은 마음밖에는 없었죠. 그래서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런 제 마음을 말했는데요. 남편은 제 결정이 의외였는데 많이 놀라는 눈치였어요. 자기야, 그럼 자기랑 나랑 떨어져서 지내자는 거야? 그래야지. 자기한테까지 피해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어머님한테는 잘 좀 얘기해줘. 가뜩이나 친정 얘기엔 좀 예민하시잖아. 내 말이 괜히 자기랑 우리 엄마 사이만 나빠질 것 같은데?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야? 형수님 계시잖아. 올케 언니? 아니,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남의 자식한테 우리 엄마 병간호를 맡겨? 그건 이상한 거지. 왜 이상해? 원래 며느리들이 그런 거 하는 거야. 자기는 그럼 우리 엄마 아프면 그땐 병간호 안 할 거야? 자기야, 나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지금 일어난 일도 난 너무 버겁다고. 그냥 내가 엄마 곁에 있고 싶은 거야. 이해해주면 안 돼? 남편은 제 말이 못내 서운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런 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던 저는 서둘러 집에 돌아와 회사에 낼 휴가사와 한동안 병원에서 지낼 준비를 했는데요. 그날 밤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셨어요. 얼굴을 보아하니 남편에게 제 얘기를 전해들은 눈치였죠. 예, 너 정말 니네 엄마 병간호하러 부산 내려갈 거니? 네, 보시다시피 준비하고 있어요. 나 참, 그 집에 며느리도 없다냐? 아니 왜 시집간 딸이 병간호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럼 내 아들은 집에 와이프도 없이 독수공방 해야 하는 거야? 그럼 얘 밥이랑 빨래는? 어머니, 저는 같은 말 여러 번 하고 싶지 않아요. 부모 병간호는 자식이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성인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니네 엄마는 뭐 아동이니? 요즘은 간병인 보험도 있고 꼭 자식들이 옆에 붙어있지 않아도 되던데 니네 엄마 돈 많잖아. 저는 저희 엄마가 돈 많은지 모르겠고요.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엄마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라고요. 아이고 효녀 났네. 니네 엄마는 좋겠다. 너 같은 딸 있어서. 근데 우리 아들이랑 나는 어쩌니? 네가 니네 집에 효녀 노릇 할 동안 우리 모녀는 어쩌냐고. 당장 2달 뒤면 네 시아버지 제사인데 너 그때는 어쩔 건데? 그놈의 제사. 일단 내려가서 상황 좀 보고요. 그리고요, 저 결혼하고 내내 저희 엄마 생신 대신 시아버지 제사 챙겼거든요. 그럼 이럴 땐 한 번쯤은 제사 신경 쓰지 말고 엄마 챙겨드려라 해주시면 안 돼요? 저도 서운해요. 서운 같은 소리 하네. 그놈의 제사라고? 마음 씀씀이하고는. 너 그럴 거면 왜 결혼했어? 그냥 노처녀로 효도나 하면서 늙어 죽지. 아무튼 난 다른 건 몰라도 제사는 열에 없다. 너 올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할 거고 행여나 제사 빠지면 나랑 영 끊겠다는 뜻으로 아마.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며 당신 하고 싶은 말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엄마 괜찮으시냐고 묻기는커녕 제사 걱정만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이번 저희 엄마 생일은 환갑이기도 했거든요. 이렇게 큰 병에 걸려 환갑을 맞이하게 된 엄마라 저는 속이 더 상했는데 거기다 대고 저딴 소리나 하니 아무리 시아버님 제사라고 해도 좋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을 심상으로 부산에 내려갔어요. 남편은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격주 주말이면 부산에 내려오곤 했는데 그 엄마의 그 아들이라고 내려와서 하는 말도 비슷하더군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야? 자기가 있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있어? 나는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집에 가자. 할 만큼 해? 그거 무슨 뜻이야? 달라지는 게 있든 없든 난 내가 여기 있는 게 마음이 편해.
이렇게 집에 올라간들 내 마음이 편하겠어? 왜 자기까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데? 나야말로 자기한테 피해준 거 없잖아. 왜? 어머님이 나 빨리 집에 데리고 오래? 제삿날 다가오는데 내가 안 올까봐 불안하시대?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내가 자기랑 떨어져 지내니까 허전해서 그런 거지. 솔직히 장모님 언제까지 병원에 계실지도 모르는데 자기만 이렇게 언제까지고 희생할 수 없잖아. 됐어. 그런 말 할 거면 다시는 오지 마. 난 내가 있고 싶은 만큼 있다 갈 거니까. 그리고 당신 어머니한테도 전해. 이번 제사는 못 간다고. 그날 우리 엄마 환갑이야. 나 여기서라도 우리 엄마 환갑 꼭 챙겨주고 싶어. 뭐? 꼭 그래야겠어? 우리 엄마 제사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잖아. 그래서 꼭 말씀드리라고. 싫으면 지금이라도 이혼하든가. 저는 밀려오는 짜증에 그렇게 이혼 얘기를 꺼내고 말았어요. 사실 계속 엄마의 몸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예민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혼 소리를 꺼내자 남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 자기는 저를 이해해서 여기까지 참고 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며 화를 냈는데요. 저도 물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병원 바뀌긴 했지만 저희는 크게 싸우게 됐는데 하필 그 모습을 친정오빠 내외가 보게 되었어요.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돼서는 오빠랑 마주치는 것이 불편했는지 황급히 자리를 떠나 올라가 버렸고 오빠와 올케 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까운 얼굴로 바라보더군요. 그날 저녁 오빠가 병실은 올케 언니에게 맡기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이러다가 너도 쓰러지겠다. 네가 그러니까 네 남편도 속상해서 그런 거지. 오빠가 고기 사줄 테니까 먹고 오자. 됐어. 내가 뭐가 신난다고 고기를 먹어? 신나야 고기를 먹냐? 힘내야 하니까 먹자고. 그리고 오빠 너한테 할 말도 있어. 여긴 올케 언니한테 부탁하면 되니까 다녀오자. 자기는 내가 올 때 포장해 올게. 미안해. 괜찮아. 남매들끼리 가서 맛있게 먹고 와. 난 여기서 모처럼 어머님이랑 단둘이 있을게. 아가씨, 가서 오빠한테 비싸고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요. 나랑 어머니 신경 쓰지 말고. 저는 그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병원 근처 식당에 들어가 앉았어요. 그러자 오빠는 고기를 구우며 덤덤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올 생각이라며 더 이상 제가 혼자 저희 엄마 병간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저는 그 말에 너무 놀라 빤히 오빠 얼굴만 쳐다봤어요. 뭘 그렇게 놀라. 진작부터 그러고 싶었어. 너 혼자 그러고 있는데 나랑 네 올케가 마음이 편하냐? 근데 나도 네 올케한테 미안하니까 말을 못했는데 네 올케가 먼저 그러더라. 부산 내려가 살자고. 네 올케 언니 회사도 그만뒀어. 이제부터는 자기가 간병한다고. 나한테 너무 미안하대. 근데 아까 강서방이랑 너 싸우는 거 보고 오빠야말로 진짜 미안하더라. 오빠가 조금 더 빨리 결정했어야 했는데 너 이제 네 집으로 가. 무슨 말이야. 그리고 멀쩡히 잘 다니는 회사를 왜 옮겨? 여기서 뭐 하려고? 여기도 회사 많아. 아니면 엄마 회사 들어가지 뭐. 엄마도 이제 슬슬 회사 걱정하는 눈치고. 언제는 엄마 회사엔 안 들어간다며? 적성에 안 맞는다고 굳이 서울로 갔으면서. 오빠가 회사 생활을 해보니까 적성에 맞는 회사는 이 세상에 없더라. 그러니까 식구들 불편하게 하지 말고 너 이제 네 집에 가. 너 할 만큼 했어. 너무 고맙고 대견해. 오빠까지 왜 그래?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오빠도 아들 노릇 좀 하자. 너 은연중에 엄마 시간 별로 없을까봐 그러는 거지. 근데 절대 아니야. 우리 엄마가 얼마나 독한데. 우리 시간 많아. 그래도 이번 엄마 생일까지는 있을 거야. 엄마 이번에 환갑이잖아. 병원이라 챙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나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이미 남편이랑 시댁에도 그렇게 말했고 그 뒤엔 생각 좀 해볼게. 그래. 그래도 이번 생일은 김희영 여사 환갑이니까 너랑 나랑 엄마 앞에서 재롱이라도 떨자. 매년 당겨서 했는데 올해는 딱 엄마 생일에 맞춰서 12시부터 시작해. 오빠는 자기도 힘들면서 저를 챙기느라 괜찮은 석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리고 저도 오빠의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애써 웃었는데요.
어째 엄마가 아프니까 저랑 오빠는 우애가 더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엄마 61번째 생일 전날이 되었어요. 올케 언니는 집에서 몇 가지라도 생일 음식을 만들어 오겠다며 자리를 비웠는데 은근 시댁 제사가 마음에 걸리긴 하더군요. 하지만 전화를 하거나 내색하진 않았어요. 그저 이 폭풍의 시간이 이번만큼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도 내내 진통제에 의지하며 힘들어하던 엄마가 기운을 차렸고 모처럼 저희 남매는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꼭 하늘이 주신 선물 같았죠. 혜윤아, 너 여기 있으면 어떡해? 시댁 제사 준비할 때 되지 않았어? 엄마, 무슨 이 와중에 그런 말을 해. 됐어. 올해는 제사보다 엄마 환갑이 더 중요해. 환갑은 무슨, 그냥 매년 있는 생일이야. 어차피 병원에 있어서 챙길 것도 없는데 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얼른 가. 강서방 서운하겠다. 엄마, 혜윤이도 다 생각이 있대. 그리고 강서방이 왜 서운해? 그러기만 해. 내가 가만히 있나. 그동안 내 동생이 얼마나 잘했는데.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오빠가 돼서 시집간 동생이 이러고 있으면 타일러서 보내야지. 싫어. 말도 안 듣는 동생이랑 내가 뭐하러 싸워. 그냥 올해는 이렇게 보내자. 내년에는 가라고 하면 되잖아. 너도 참 그렇다. 그나저나 강서방한테 미안하네. 안사돈한테도 죄송하고. 됐어. 뭐가 죄송해. 그동안 엄마 생일에 난 계속 제사만 지냈잖아. 한 번쯤은 이해해줄 만도 하지. 저는 차마 시댁과 남편이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은 아픈 엄마에게 할 수 없었어요. 오빠도 굳이 그런 말까지는 할 생각이 없어 보였죠. 그렇게 엄마의 생일 전날은 다행히 무탈하게 지나가는 듯 보였는데요. 안심한 게 잘못일까요? 그날은 저의 남매에게 두고두고 잊지 못할 비통한 날이 되고 말았어요. 다행히 조금의 기력을 찾은 엄마의 소식에 올케 언니는 집에서 만든 생일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병실로 왔고, 비록 엄마는 드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환갑이니 그래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저도 올케 언니를 도와 상을 차렸어요. 그리고 오빠는 어디서 사왔는지 풍선을 불어 벽에 붙였는데 엄마가 그 모습에 통증이 있는데도 웃고 있었는데 저는 어쩐지 그 모습이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그때부터 제 전화에는 불이 나기 시작했죠. 예상했던 대로 시어머니의 빗발치는 전화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았기에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시아버님의 재산은 내년도 있으니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의 생일을 챙기고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 전화를 피하는 것이 상책은 아니었나 봐요. 늦은 오후가 되었을 즈음 난데없이 시어머니가 병실로 닥쳤고 무슨 빚쟁이 빚 받으러 온 것처럼 다짜고짜 저와 올케 언니가 준비한 엄마의 생신상을 엎어버렸는데요. 그 모습이 놀랍기도 했지만 저희 엄마가 보는 앞이라 더 화가 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자기가 더 화가 났다는 듯 저에게 따지기 시작하셨고 결국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픈 엄마 앞에서 시어머니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어요. 야, 너 내가 우습지? 너 왜 약속 안 지켜? 전에는 나보고 서로 합의한 건데 왜 말 바꾸냐며 사람을 아주 잡아먹을 듯 해놓고 넌 네 시아버지 제삿날 벽에 풍선 붙여놓고 놀고 자빠졌냐? 내가 전부터 말했지? 난 제사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라고. 어머니, 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나가서 말씀하세요. 저희 엄마 많이 아프시단 말이에요. 네가 심보가 그러니 네 엄마가 오늘 내일 하는 거야. 됐고 당장 네 남편 차에 타라. 지금 올라가도 제사 준비하려면 빠듯해. 어머니, 지금 이 판국에 저더러 제사 준비를 하라고요? 정말 제사에 미치신 거예요? 제사는 내년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 하나 빠진다고 제사 못 지내요. 다른 가족들이랑 지내시면 되지.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는 죽은 사람 제사보다 산 사람 생일이 더 중요하다고요. 오늘 저희 엄마 환갑이세요.
환각 같은 소리 하네. 당장 죽을 사람이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내가 정말 말은 안 하려고 했지만 네 엄마 생일이랑 내 남편 제사랑 겹쳐서 얼마나 짜증났는지 알아? 그런데 이젠 제삿날까지 겹치려고 그러냐? 행여 오늘 죽어서 제사 겹치기만 해봐. 네 엄마 제사는 양력으로 챙겨. 이보세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희 엄마 아직 살아계세요. 지금 이 꼴을 다 보고 듣고 계신다고요.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제가 웬만해서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네요. 강서방, 자네 뭐하는 사람이야? 이 판국에 돌아가신 자네 아버님이 더 중요해. 나야말로 장모가 저렇게 위중한데 사위인 자네가 코빼기도 비추지 않아서 괘씸하다 생각하고 있던 차였어. 자네 그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야? 어머, 지금 내 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너 몇 살이야? 네가 얘 오빠면 다야? 왜 남의 귀한 아들을 잡아 잡기를? 가만 보니까 이 집구석이 진짜 웃기는 집구석이네. 원래 여자는 시집 보냈으면 남이야. 내내 여기 붙들어 놓는 사람들이 누군데? 참아도 내가 참았지. 나는 뭐 안 참고 편하게 있다가 내려온 줄 알아? 너 더 골치 아프게 만들지 말고 당장 올라가. 싫어요. 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저희 엄마랑 있을 거예요. 그게 싫으시면 이혼해도 상관없고요. 이 정도도 이해받지 못하고 배려받지 못하는데 이런 결혼을 왜 유지해야 하죠? 자기야, 자기 또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자기는 뭐가 그렇게 쉬워? 이혼이 애들 장난이야? 오라, 네가 여태 그걸로 내 아들 협박했구나. 이혼 같은 소리 하네. 너 네 발로 안 가면 내가 그 다리 분질러서라도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친정에는 2번 다시 보내지 않을 거니 생각 잘하는 게 좋을 거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당신들 나가요. 강서방, 내 동생이 이러고 사는 줄 나는 몰랐는데 내 동생이 이혼 얘기를 했다면 그건 장난 아니고 진심이야. 그러니 이혼해. 그럼 아주머니, 이제 우리랑 아주머니네는 아무 상관없죠. 그러니 이제 그만 민폐 끼치시고 나가세요. 지금 나가지 않으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뭐? 경찰? 불러. 누가 그러면 무서워할 줄 알고. 그리고 아직 이혼 안 했으면 내 며느리야. 내가 죽이든 살리든 나한테 달렸다고. 시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그렇게 병실에서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러자 힘겹게 겨우 숨을 쉬고 있던 엄마는 도저히 그 모습을 참을 수 없었는지 엎어진 상 앞에 놓여있는 국그릇을 주워 시어머니에게 던졌고, 시어머니는 깜짝 놀랐는지 저희 엄마에게 다가가 큰 눈을 뜨고 바라봤는데요. 그 순간 저희 올케 언니와 오빠 그리고 저까지 달려들어 말렸는데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윽고 의식을 잃으셨죠. 순간 병실은 조용해졌고 의료진들만 바삐 응급조치를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는 그렇게 당신의 61번째 생일에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게 되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이 저희 엄마를 죽게 한 것 같아 똑같이 멱살을 잡고 살인자라며 책임지라고 소리 지르는데 남편놈은 저에게 왜 그러냐며 저를 떼어냈고 제가 살인자라고 시어머니에게 계속 소리치자 제 얼굴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내내 참고 있던 저희 오빠의 주먹이 남편을 향해 날아갔죠. 이렇게 황망하게 부모를 잃고 임종 직후 이런 말도 안 되는 폭행들이 일어난다는 게 그날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고 쓰러지고 말았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저희 엄마의 빈소가 차려진 뒤였어요. 저는 제가 죄인 같아 엄마의 빈소에 갈 수 없었어요. 그러자 올케 언니가 아가씨 탓 아니에요. 그리고 아가씨가 이러고 있으면 어머님이 어떻게 그 먼 길을 떠나겠어요. 아가씨는 끝까지 어머니 걱정시키고 싶어요. 저도 지금 무진장 화나는데 참고 있다고요. 그딴 집이랑 당장 이혼해요. 라며 저를 따끔하게 혼을 내는데 그제야 정신이 들었죠. 하지만 그 죄책감은 떨쳐낼 수 없었고 오빠와 나란히 엄마의 빈소를 지키며 슬픔을 겨우 삼키고 있었는데 무슨 낯짝인지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뻔뻔하게 조문을 왔더군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했는데 당장이라도 끌어내고 싶은 걸 보는 눈이 많아 겨우 참았죠. 하지만 제가 너무 힘들어하자 저희 오빠가 조용히 다가가 조문 안 해도 되고 부의금 안 내도 되니
나가시라고 정중하게 말했고 남편이 죄송하다며 시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시다며 좋게 마무리하자고 사정을 하는데 자기도 사위이니 저와 같이 빈소를 지키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걸 제 귀로 듣고 말았네요. 저는 이미 이혼을 결심한 후라 남편 놈을 엄마 장례식장에 두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죠. 결국 오빠는 경찰을 불러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모조리 내쫓았고 엄마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혼은 물론이고 병원에서 한 모든 행동을 묶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동원해 고소 및 소송을 진행했는데 기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거의 모든 책임은 시어머니에게로 향하면서 시어머니는 징역을 면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너무 억울하다며 난동을 부리셨는데 그 모습도 참 봐주기가 힘들더군요. 나는 억울해요. 내가 아니어도 그 양반 오늘 내일 하는 시한부였다니까요. 오히려 그 여자가 나한테 대접을 던져서 제가 맞았어요. 그런데 왜 내가 다 뒤집어 써야 합니까? 난 인정 못해요. 난 죄가 없다고요. 죄가 있다면 시집 와서 시집재산 안 몰라라 한 저 못된 며느리가 죄인입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당신이 억울하다며 목 놓아 오열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그런 자기 엄마를 구제하고 싶었는지 결국 남편은 저를 찾아와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항소를 하고 싶은데 제가 도와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변호사가 말을 한 모양이었어요. 지금 그 말을 내가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아왔어? 그러게 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그놈의 제사가 뭔데? 나나 엄마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그러지 말고 좀 도와줘. 우리 엄마 도와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이혼해 줄게. 웃겨. 그거랑 이혼은 별개야. 내가 그거 아니면 당신이랑 이혼 못할 줄 알아? 그리고 내가 짐 찾아가라고 했지? 아직도 내 집에 당신 짐이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야. 난 우리 엄마가 사준 집에 당신 물건 있는 거 소름 끼치니까 내일까지 찾아가. 안 그러면 사람 불러서 싹 다 처분할 거니까. 혜윤아,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장모님 일은 유감이지만 열견된 일이었잖아. 그냥 제사 때문에 꼬인 것 뿐이야. 그래, 그 망할 제사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왜 굳이 나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인데? 니네들이 뭔데 우리 엄마를 그렇게 허무하게 가게 하냐고. 미안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형님 내외도 있고 제사만 지내고 다시 병원에 내가 데려다주면 피곤할 일은 없겠다고 생각했지. 내 잘못이야.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래, 네 잘못이야. 그리고 너랑 결혼한 내 잘못이고. 그러니까 서로 힘 빼지 말고 이혼해. 어차피 우리 결혼기간 길지 않아서 재산 분할도 심플하잖아. 그리고 당신 어머니는 죗값 치러야지. 나는 할 수 있으면 살인죄라도 추가하고 싶은 심정이야. 야, 너 진짜 너무하다. 너무? 지금 너무한 사람들이 누군데? 그러니까 괜히 사람 자극하지 말고 가능하면 다시는 보지 말자고. 또다시 내 앞에 나타나서 헛소리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려요. 그 뒤 시누이가 찾아와 빌고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나중엔 자기가 살고 보자는 심정이었는지 저에게 미안하다는 편지까지 보냈는데 읽다가 너무 짜증나서 찢어버렸네요. 결국 남편이란 놈은 저에게 이혼당하고 갖고 있던 돈도 자기 어머니 변호사 비용으로 날리면서 완전히 개털이 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자기 엄마나 오빠가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도움을 청할까 멀리 이사까지 갔다는 후문인데 이쯤 되면 시어머니라는 여자는 말도 안 되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모두 불행하게 만든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게 처음부터 조금만 이해하고 서로 배려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을. 인과응보라고 저는 시어머니가 당신의 죗값을 무겁게 치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현재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고 엄마가 살던 부산집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오빠와 올케 언니는 엄마가 하던 회사를 이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은 마음을 조금 회복하고 싶어 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엄마와 지낼 시간이 짧았다는 걸 알았다면 진작에 엄마와 많은 추억을 만들어둘 걸. 엄마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가슴이 너무 아파요.
부모는 자식이 효도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이 유독 저를 아프게 하네요. 그래도 저희 엄마가 하늘에선 아프지 않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도 저는 엄마 딸로 태어나 이번 생에 다 하지 못한 딸 노릇을 아주 오래오래 하고 싶은 바람인데요. 사람의 욕심은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곳에 욕심을 부리든 나쁜 쪽에 욕심을 부리든 욕심의 결과는 결국 자기한테 몇 배로 돌아오는 것. 그러니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좋은 곳에 욕심을 부리는 그런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져 내릴 테니까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모두 쓰니 마음이 조금은 홀가분해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하늘에 계신 엄마와 아빠가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제가 다시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